보아였던 조선인 향은 청나라의 노예시장에 끌려왔다. 그곳에 온 이들은 모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. 제발 아무도 날 사지 않기를. 병자호란에서 패한 조선은 60만 명의 백성을 청나라의 인질로 보내야 했고 천하에 의지할 곳 없는 고아, 과부 등이 제일 먼저 끌려갔다. 향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함께 끌려온 사람이 한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. 저기 저 회색 옷 입은 사람한테만 안 걸리면 돼. 포주인데 악질 중에서도 악질이라더라. 포주요? 아가씨 데려다 장사하는 사람 있잖아. 매음굴. 장사꾼이 다음 차례인 향을 올려 세우자 사람들이 앞다퉈 값을 부르기 시작했다. 잠시 후 순식간에 가격을 부르는 소리가 뚝 그쳤다. 회색 옷을 입은 남자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향에게 이리 오라 손짓했다. 그 남자가 향의 주인으로 낙점된 것이었다. 이국 땅에서 몸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향은 눈앞이 깜깜해졌다. 그때 어디선가 카랑카랑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. 멈추시오!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가 난 곳을 바라봤다. 여자는 차분한 말투로 장사꾼과 몇 마디 주고받더니 향에게 다가와 조선말로 말했다. 내가 너를 샀다.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네 주인이야. 저를 사주셨다고요? 조선인이 매음굴에 끌려가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. 나와 함께 가자. 의문의 여인을 따라 도착한 곳은 넓은 농지였다. 사람들이 밭을 일구느라 한창이었다. 다 조선인이다. 앞으로 너도 이곳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게 될 것이다. 향은 일을 하던 한 안악에게 물었다. 대체 저 마님은 누구신가요? 세자빈 마마세요. 나중에 왕비님이 되실 세자빈 마마라고요? 놀란 향은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. 알고 보니 조선이 전쟁에서 패한 후 세자빈 부부는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온 것이었다. 청나라가 생계비를 끊자 강씨는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중개무역을 했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조선인 노예들을 사서 해방시켰다. 사정을 알게 된 향은 크게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. 그리고 다짐했다. 나도 세자빈 마마를 위해 열심히 일할 거야. 강씨의 소개로 향은 듬직한 청년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.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 강씨와 향은 신분을 뛰어넘어 소중한 우정을 쌓아갔다. 하지만 이별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. 오랜 시간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있던 강씨가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. 강씨의 귀국을 앞둔 어느 날, 강씨의 침소에 놓여있는 붉은 비단 한 필이 향의 눈에 들어왔다. 마마, 이건 뭔가요? 참 곱지? 나중에 이곳 생활을 추억하려고 주문했단다. 반드르르 윤이 도는 비단은 한눈에 봐도 고급품이었다. 그때 어디선가 치맛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. 향이 주위를 살폈지만 강씨는 못 들은 듯 태어냈다. 그런데 더 또렷하게 소리가 들렸다. 방을 살피던 향은 그대로 몸이 얼어버렸다. 사람 팔 2개가 강씨의 어깨에 드리워져 있었다. 그리고 강씨의 등 뒤에서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렸다. 하얀 2팔의 주인이 내는 소리 같았다. 곧 그것이 강씨의 뒤에서 몸을 슥 일으켰다. 그것과 눈이 마주친 향은 헉 숨을 들이켰다. 죽은 생선 같은 눈알이 얼굴 밖으로 툭 튀어나와 있었다. 강씨가 하얗게 질린 향을 보고 걱정스러워 물었다. 표정이 안 좋구나. 괜찮은 게냐? 그게... 향이 말을 하려는데 순식간에 2팔이 사라졌다. 향은 다시 한번 찬찬히 비단을 바라보았다. 그 여자가 입었던 옷 색깔이야. 향은 강씨에게 비단을 버리라고 하고 싶었지만 강씨가 귀신 따위는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. 비단이 마음에 안 드는 게냐? 붉은색이 너무 강해 천박해 보이지 않나요? 붉다고? 강씨는 그러냐 하고 대답하고 말았다. 그날 밤 바닥을 스치는 익숙한 소리에 향은 자다가 눈을 떴다. 아까 강씨의 침소에서 들었던 소리였다. 두려웠던 향은 잠든 남편을 깨우려 했다. 그런데 옆에 잠든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다. 강씨였다. 그 옆엔 붉은 비단이 곱게 놓여 있었다.
그때 비단에서 새하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랐다. 자세히 보니 아까 보았던 두 팔이었다. 하얀 손이 튀어나와 강 씨의 목을 조르려 했다. 안 돼! 향이 비명을 질렀다. 왜 그래? 나쁜 꿈이라도 꿨어? 남편이 놀란 얼굴을 하고 향을 보고 있었다. 꿈이었다고? 붉은 비단을 볼 때마다 향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결국 강 씨와 헤어지는 날까지 말하지 못했다. 강 씨가 떠나는 날, 향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배웅했다. 어디선가 귀에 익은 웃음소리가 들렸다. 향은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. 다른 사람들에겐 그 소리가 안 들리는 모양이었다. 강 씨가 탄 마차는 이미 저만치 달려가고 있었다. 그런데 출발할 땐 보이지 않았던 새빨간 치맛자락이 마차 지붕 위에서 팔랑거리고 있었다. 치맛자락이 흔들릴 때마다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. 향의 깨름직한 마음은 더 커져갔다. 그런데 얼마 후 사람들로부터 강 씨의 소식을 들은 향은 하얗게 질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. 세자는 귀국 2달 만에 열병으로 죽었고 강 씨는 역모로 몰려 세자빈 지위를 박탈당하고 사약을 받았다는 것이었다. 확인해보니 향이 천박한 붉은색이라던 비단은 사실 붉은색이 아니라 녹색이었다. 그 비단은 청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비단 가게 양신의 집 물건이었다. 몇 년 전 부잣집 아가씨가 시집갈 때 옷을 지어 입으려고 양신의 가게에서 비단을 샀다. 거기에서 비극이 시작되었다. 한국 전통 스릴러 기담소설 3번째 이야기, 삼계주막 기담회 3.